영역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은 다들 잘 보셨나요? 중간고사가 있던 학생들도 있었겠고 중간고사가 끝난 학생들도 있었겠고 혹은 그 사이에 껴있던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 보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 바뀔 수 있는 수능 유형에 대한 긴장감과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 시험을 보느라고 어색하기도 하고 제 실력을 발휘 못했던 친구들도 많았을 텐데 그래서 시험을 잘 본 친구도 있고 아마도 자신이 원했던 점수를 못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시험에 대한 반성은 해설 강의를 보며 잠깐 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앞으로 수능까지 어떤 영역을 좀 더 공부해야 하는지 그런 걸 살펴보면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화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은 화법 문제였죠. 이전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화법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교내 연설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문장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화법의 여러 가지 유형 중 연설 유형이 6월 모의고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연설이 나올 확률은 조금 줄어들겠죠. 연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나 혹은 건의할 것, 바꾸고 싶은 것에 대해서 청중을 설득하는 말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연설문을 통해서 또한 어떠한 설득 전략을 사용해서 청중들을 설득하고 있는지 함께 체크하면서 지문을 읽으면 좋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청중들의 주의를 환기합니다. 연설자와 청중이 함께 공유했던 기억을 환기시키면서 연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빙하에 의지한 채 바다를 부유하던 북극곰의 눈물을 보며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연설문의 문장이 나오는데 여전히 청중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으면서도 질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청중들의 호기심 또는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죠. 그 눈물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연설의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연안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목적을 청중들에게서 촉구하기 위한 연설이었죠. 자, 연설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일단 중심 화제는 연안 생태계입니다. 앞으로 연설문을 읽을 텐데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일단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오겠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 생태계입니다. 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흡수원이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현황에 추가해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연안 생태계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기 방법을 살펴보면 어떤 분은 연안 생태계가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겠어?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다시 반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갯벌과 염습지의 염생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연안 생태계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통계 자료를 활용합니다.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연안 생태계 중 갯벌의 면적은 산림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산림의 약 37%이며 흡수 속도는 수십 배에 달합니다. 라고 연안 생태계의 흡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연안 생태계는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라는 연안 생태계의 기능에 더불어서 탄소를 저장하는 연안 생태계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안의 염생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의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합니다. 자, 블루카본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조금 생소한 어휘일 수도 있으니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림은 탄소를 수백 년간 저장할 수 있지만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될 수도 있다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블루카본이 온전히 저장되어 있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기억 나왔으니까 문제 나오겠다는 얘기죠. 한번 다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연설 초반에 북극곰의 눈물을 보며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했던 연설자의 말을 기억하시나요? 그 말을 끝에 와서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그 북극곰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다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데 동참합시다 라고 끝내며 같이 우리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동참하자라는 청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문이었군요. 자,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입니다. 화법에서 말하기 방식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어떠한 말하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문의 내용을 함께 읽으면 문제를 푸는데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자, 1번 청유의 문장을 사용하여 라고 했는데 일단 선지를 끊으면 앞쪽은 맞습니다. 우리 방금 연설문의 마지막에 읽었는데 동참합시다 라고 끝내고 있어요. 청유의 말하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 라는 선지의 뒷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주장이 야기한 논란이 연설문에 나왔나요? 안 나온 것 같죠? 그 논란도 나오지 않았고 해소한 내용도 역시 나오지 않았으므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선지를 앞뒤로 끊어서 앞쪽은 맞고 뒤쪽은 틀리게 하는 선지 유형이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격 급한 친구들은 앞쪽만 읽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특히 모의고사 시작하고 1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긴장한 친구들은 이 문제를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조금 천천히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읽어본다면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하는 내용은 안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2번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일단 말하기에서 통계 자료를 사용하면 주장의 신뢰성이 강화됩니다. 그럼 이제 통계 자료가 활용됐는지만 알면 되는데 우리 통계 자료 2번이나 확인했었죠. 특히 3문단 뒤쪽 2018년 정부 통계를 사용했다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선지 지우겠습니다. 3번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여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3문단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하겠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라고 그런 문장이 나왔었죠. 그 뒤에 다시 한번 그 반론에 대해서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굉장히 잘 흡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했죠. 4번 선지 읽어보겠습니다.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 연설 초반에 나왔었죠. 자, 5번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일단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비유적 표현 어떤 게 있었죠? 북극곰의 눈물이 바로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었죠. 이 문장을 통해서 비유적 표현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에 나와 있었죠. 모두 동참합시다 라는 말을 통해서 문제 상황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위 연설자가 자신의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포스터인데요. 위 연설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문제의 형식이 바뀌긴 했지만 우리가 흔히 풀던 화법에서 내용일치 문제랑 크게 다를 바 없는 문제였습니다. 3점으로 나왔는데 난이도는 3점 치고 평이한 수준이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연안의 염생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의 탄소를 저장함이라는 내용이 연설문에 그대로 나와 있었죠. 자, 두 번째,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가 높은 편이며 통계 자료를 통해 같이 확인했었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노력해왔다는 것도 우리나라의 현황을 제시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자, 3번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 지문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4번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함이라고 나왔는데 자, 블루카본이라는 말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주고 넘어가자고 했었죠. 블루카본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다시 그 블루카본이 있었던 지문의 부분을 확인해보면 4번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이 정답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문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말은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가 대체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방법도 사용하면 물론 좋지만 연안 생태계 보호도 함께하면 더욱 좋다는 시너지가 난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부분을 통해서 대안이 아니라 대체가 아니라 함께 사용하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 생태계입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지문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 생태계입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부분은 대체한다는 게 아니라 함께 사용한다는 거겠죠.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화법 첫 지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이 기억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연설은 어느 정도 설득적 말하기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을 함께 볼까요?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북극곰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된다는 것은 북극곰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이겠고 또한 이렇게 적용이 되기 전에 우리가 연안 생태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4번 선지가 정답인데요.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북극곰의 상황처럼 우리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뒤에 보면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자라는 말을 통해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 또한 같이 나와 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